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주자가 사서를 분류하고 확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유학연구에 매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정신의 창출을 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까지도 대학에 주석을 다듬는데 몰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서 집주를 보면 175군데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로 논어 위정편의 위옥이라던가 맹자, 양해함, 상에 있는 의와 리를 해석하는 문제라던가,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주자 이전 때에는 이런 철학적인 해석을 한 학자가 없었는데, 그 주자가 이제 이러한 해석을 그 이전 때 비교해서 보면 한참 뭔가 해석을 뛰어넘는 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전개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주의 주석이 그 전의 모든 주석과의 견해를 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자가 한 14살 때부터 논어를 주머니에 넣고 다 기록해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구절 하고, 그때부터도 책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몇 구절이 자기가 해석 못해서 석연찮아서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평생을 이제 했거든요. 중간에 물론 이제 책을 내긴 했지만은 필성의 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서집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자가 거의 한 60세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대학 장부에 서문을 썼다. 서문 썼다는 건 이야기 이제 완성했다는 얘기인데요. 완성하고도 계속 고쳐 나가고 했었는데, 정말 숭고한 거는 이제 대학의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에서 성의장 있잖아요. 네. 성의장에 그 글자 마지막 한자를 이제 고치다가 이제 주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뭐 정말 칼 마르크스도 대형 박물관에서 뭐 자본론 쓰다 죽었다 하듯이, 그죠? 주자는 정말 이제 여기서 나왔듯이 이제 사서 중에서도 주자가 정말 이제 그 대학에 이제 정말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장구 독대학법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자치통감이에요. 사마강이 이제 자치통감을 쓰면서 이렇게 돼요. 내 평생의 전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책을 했는데, 이제 주자는 이제 이 대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마원공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내 평생의 전력이 이제 대학에 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논어는 이제 공자의 언행을 기록했고, 공자의 교리를 일이관지해서 해놨는 게 대학이란 말이에요. 대학이 보면 이제 그 공자가 얘기했는 그 모든 체단이 다 거기에 전체의 개요가 거기에 다 되고 있으니까 대학부터 보고 다른 걸 봐야 딴 데로 안 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체요 개요를 딱 제시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봐 나가야 되니까는 어쨌든 그래서 주자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주자의 대학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이뤄요. 대학에 있어서의 이제 장결이 많고, 또 이 옛날에 대나무에서 발굴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막 대학이 엉망인 거예요. 이 뭐냐면은 이거 가죽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는 엉망이 되는 것, 장결이라든가 걸문이 워낙 많은 거니까는 주자는 이제 항상 이 체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주자 이전에 있는 거를 이제 고문대학이라 그러거든요. 고문대학이고, 이제 그 고문대학을 주자가 이제 평생을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강령 8조목으로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물치지에 대한 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자가 대학 경물 보존장 혹은 보망장이라 그런 걸 써가서 이제 다 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주자의 뭐 하령 간통론도 나오고요. 내 마음은 우리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스러워서 알미 있지 않음이 없고, 그죠? 만물은 전부 다 이치를 갖고 있지 않음이 없는데 이제 혹 이제 배우는 사람이 아직 이제 경물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이제 그죠 미루어서 더 노력해가지고는 계속 경물해갖고 나아갖고는 이제 이게 누중해가지고는 화령간통하면은 이제 내 마음이 사물의 이치에 밟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내게 도달하지 않음이 없죠. 이것을 일러서 이제 그 경물치지라고 한다고 하는 이제 주자의 나름으로 했어요. 이 경물치지자랭이를 이제 성의, 정심, 수신 앞에 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곡에 대한 충분한 그 대학안의 근거가 있어요. 고지, 용, 명명더 천하자는 뭐 선치기국하고, 그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문을 다스려야 되고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문을 가지런히 하려면 수신해야 되고, 수신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성의해야 되고, 성의하기 전에는 통해서 이제 정신 뭐 앞에서 경물 물론 이제 충분히 근거는 있지만은 이제 고본 대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에 대한 비판자들은 뭐 주자가 감히 네가 경을 함부로 손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자나 골자나 그 골문이 많기 때문에 주자가 또 대학의 글자 세 글자가 오류라 그랬어요. 이제 정자의 뜻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친민이라는 말이냐, 신민이란 말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뒤에 또 보면은 이제 하면은 수신하고요, 정심하고 관계에서 이제 몸신자를 되어 있는 것을 마음심자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죠? 뒤에 또 이제 명이라는 말 글자 하고 이제 글자 세 글자 오류설 주자의 그거 갖고 이제 비판한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요, 뭘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거나 그 필사자의 오류라 그러거나 하여튼 그죠. 그리고 책에도 막 자기가 세워버리고 경물 보망장이잖아요, 그죠. 세우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나누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주자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학은 없었다. 사실은 그죠. 오늘날의 대학은 사서로서 대학이라든가 이만한 거에 없었고, 유교의 교리 자체가 교리자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학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떻게 비판은 주로 할 수 있지만은요. 내가 나서도 다른 사람 웬만한 그 대학에 대한 주석서 보고 왕양명의 입장도 다산의 입장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자가 없었으면은 대학은 없었고, 대학이 없었으면은 유교의 교리라든가 공자의 일이관지하는 도는 밝혀지지 않았고, 주자가의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경물치지, 성의저심, 수신세가 평천하를 통해서 불교는 뭐예요? 자기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자기 마음을 밝혀가지고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학으로서의, 그죠? 사사문물마다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죠? 인간의 자기 완성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 그죠?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기 때문에 실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불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이 이런 주자의 해석이기 때문에 유교가, 그죠? 불교와 도교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죠? 예, 주자가 없었으면은 실학으로서 불교와 유교의, 도교의 극복으로서의 유교는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 지금 보면
논어 위정의 미혹에 대한 해석이 됐잖아요. 미혹이 보면 미혹 보면 뭐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한당의 주석자들은 헷갈리지 않는 게 뭐겠어요? 뭐에 헷갈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냥 뭔가 정답을 아는 건가? 그리고 정답인데 다 유교에서는 누가 하늘이 뭘 줄 거 아니에요. 네. 하늘이 뭘 주겠어요? 명? 천명이 주는데 네. 사명을 얘기했을까? 운명을 얘기했을까? 운명? 그래 운명인 게 운명. 네. 운명이고 우리한테 몇 살까지 살아라. 운명을 줬고 운수나 이런 거예요. 운수에 대해서 궁하고 통하고 그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해가 그게 미혹인 거야. 근데 주자는 뭐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에 사물에 대한 의치에 대한 의심과 혼란인 거야. 없어졌다. 이치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의미가 철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니 몇 살까지 살아라, 니는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운명을 아는 거야. 운수, 빈천, 궁달 이런 것에 대해서 혹하냐 안 하는가 하는 거 하고 마땅히 그래 소이연지고 소당연지지 인간이 무엇인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 그 이치에 맞게 사는 게 무엇이냐 그거 제대로 아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 하고 니 몇 살까지 사느냐 너는 부유하게 사느냐 그냥 운수 궁달 이런 것에 대한 미혹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주자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완전히 그 전에 해석하고 다른 거야 이게. 이 미혹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그죠? 그 전에 해석을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네. 이렇게 대별해서 보니까 주자가 그래서 내가 요 근래 10년 동안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 전에 사람들은 미혹을 뭐로 했지 그 뭐로 주자니까는 이제 소위 당연지고 있잖아요. 그죠? 50이 지천명이 뭐냐? 소위 당연지고로 아는 게 했다 하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줄 알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뭐냐? 지천명, 천명 뭐냐? 다 운명이라 그러는 거야. 운명.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 그 운명이 뭐냐? 운수, 궁달. 그죠? 니 몇 살까지 사냐? 너 출세할 거다. 출세 못할 거다. 이 운수 궁달로서 다 판명하는데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천명이 운명을 알았다. 운수 궁달을 알았다. 그러면은 공작 50이 알았는 게 뭐가 돼? 뭔가 나 몇 살까지 살까? 점장이 되잖아. 점장이. 운수 점장까지도 살 거. 점장이잖아. 점장이. 예. 아 이거는 유교 사상의 혁명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네. 네, 혁명적인 해석인 거야 이거 운수궁달을 그 50이 돼서 운수궁달을 알았다는 거 하고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인간의 사명을 자각했다는 거하고는 네. 하늘과 땅 같은 해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모르니까 주자 막 욕해가면서 너 주자 엉터리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뭐 하잖아요. 보면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면 딱 보면 봐요. 50이 천명이다. 운수 궁달을 알아가지고 그죠? 몇 살까지 살고 뭐 몇 년에 죽고 너 출세할 거고 넌 출세 못할 거고 그거 알았다는 거하고 인간의 본성을 자각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 알았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해석인 거야 이거. 완전히 유교가 유교할 수 있는 건 운수 궁달 알았는 게 유교 같으면 유교하는 사람들 다 점장이라고 가야 돼. 네. 그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네. 자, 의리에 대한 해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가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의리 나오면은 뭐냐면은 이제 주자는 이기 관계라고 봐가지고는 근데 의는 뭐냐면은 천리지 공의 하늘의 공의로움에서 왔는 게 의리고 인욕지사 인간의 이치의 사사로움에서 왔는 것이 이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는 오직 인가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맹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왕이 어떻게 왕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은 어떻게 나의 봉토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백성지가 뭐 십실지가 뭐 전부 다 자기 이익만 하면은 이익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맹자의 논이잖아요. 네. 논인데 그 주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마땅함이라든가 옳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의지화라고 해석한 거야. 뭐냐면은 의가 그죠? 가을에 되면은 이제 원형 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곡식이 이제 싹이 트고 여름에 익어 가지고는 가을에 이제 추수해 가지고는 겨울에 갈무리 짓는데 리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인데 원래 리라고 하는 것은 벼화자에다가 이제 그 추수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일을 잘하면은 그것이 각자한테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익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의에 밟고 소인은 이익에 밟다 그랬잖아. 아까 지금 그거 뭐냐면은 그 맹자 양의 왕에서도 보면 분명히 군자 소인의 관점에서 해석했냐. 군자는 뭐냐면 인의 예지로서 자기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이제 이 주자의 해석에 하면 소인은 뭐냐면은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는 이 주자는 의가 리가 나오면은 주로 의는 뭐냐면은 하늘의 이치를 천리의 입장에서 군자의 자기 완성의 측면에서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은 의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인들이 뭐냐면은 자기 완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기의 그죠? 자기 내 목 이게 이익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명의리지학 할 때 사실은 의거든. 그래 주로 주자는 군자 소인 천리와 인욕의 관점이라는 패러다임 천리와 인욕계 사사로움 천리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보면은 구절 나와는 데서 그냥 문자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주자는 이 지금 천리와 인욕의 대결의 가점. 이게 좀 사실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 이 천리와 인욕이라 그러면은 천리와 인욕은 싸우는 거잖아. 네. 싸우는 거잖아. 꼭 보면 지금도 꼭 공과 사가 반드시 싸운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서양의 전통적인 관점은 공의 관점이 있고 사의 관점이 있고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개인의 사사로움은 보존받아야 되고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자적인 패러다임은 천리인욕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자로 돌이 부딪히는 거를 뭘 꼭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음숙주의라느니 뭐 이런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자의 관점은 이런 음숙주의 내지는 그죠? 뭐 수양론적인 관점이라든가 그 싸움의 관점이라든가 선과 악의 싸움의 관점이라든가 요런 자기대로 이제 주자 철학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철학적인 패러다임인데 꼭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칭송만 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해석을 한 이가 없었다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리가 나온 게 떡 나오는데 의는 천리다. 이익은 인욕이다. 이런 패러다임 갖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늘은 공의로운 거고 인욕의 사사로움 이렇게 딱 패러다임 갖고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그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네. 다른 거죠, 그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 주자가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이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너무 논리적이었죠. 네. 그 다음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대학을 보는 관점과 해석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서 중에서 주의가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이 대학이며 그 대학의 공자의 말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누군가 이유를 묻자 주자가
경문의 표현들이 간략하면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이치들은 완벽한 것을 볼 때 오직 공자만이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 여기서는 이제 이 경문이란 말은 네. 대학에 보면은 경일장, 전일장은 전일장. 그 경말이야. 그 경 이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네. 하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제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의 그 앞에 보면. 진짜 공자님 말씀일까요? 그러게 이제 너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일반적으로는 있잖아요. 이제 네. 그 뒤에 그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를 총괄하기 위해서 네. 노자 일장처럼 이제 그러니까요. 했다고 하는데 뭐지 그거는 뭐 근거가 여기 보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자 정도 안 되면은 그 말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사실은 뭐 주역이란 책에도 보면은 주역의 개사전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도 뛰어난 명문이고 그거 하는데 그 공자의 저술이라고 사람들이 뭐 캔 사람 많지만은 사실은 공자 시대의 문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과연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 하나니라, 그죠? 하는 거 하고 뒤에 아까 고지용 명명덕 그게 과연 뭐 후대 사람들이 전체를 보고 요약을 한 건지 아니면은 공자의 말인지 그거야 뭐 근데 분명히 보면은 뒤에도 보면은 공자의 말을 이용할 때는 뭐 자왈, 공자왈 하면서 네. 인용할 때는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가 했는 말이 헛말이 아니고 증거를 이게 왜 옛날에 시왈, 서왈, 공자왈 이런 뒤에 글자를 붙이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했는 말을 써놓고는 자기 말이 헛소리가 아니고 이제 이 고전의 입장에서 증거를 갖다 대가 자기 그 말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발 뭐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수있다면은 아까 뭐 이게 꼭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뭐 그만큼 좀 탁월하다 뭐 그렇게 이런 보면, 의미로 예.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한대 때라고 아까 그긴 하는데 과연 뭐 한대 때 그런 게 맞는지 뭐 그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시경도 시가 굉장히 많이 인용돼 있죠. 그다음에 증자왈하는 구절도 나오지요. 또 뭐 자왈라는 구절도 네. 나오고 하니까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른다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경물지지 보망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학의 5장, 이제 전 5장을 완전히 고쳤는데요. 원문에 없었던 새로운 글을 직접 작성하여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생각을 했었을 때 경물과 치지에 관한 전이 빠져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고본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를 시켜 넣어서 대학의 이제 체계를 완성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주의 자체가 넣은 경물 치지 보망장의 경물과 치지가 그 이제 주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 보면 이 영어 책 보고 이 윤칭찬이 이제 대학 전 5장 그걸 이제 보고는 이제 영어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이 책 볼 때는 그랬구나, 그죠? 이제 치지제 경물야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식을 가장 폭넓고 깊은 수준으로까지 완충하고자 한다면은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죠? 이제 뭐 영어가 다시 번역된 예, 거구나. 이게 한문을 영어로 하고 영어를 또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근사록의 근사록. 편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사록은 이제 뜻을 보면 내 몸과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절실히 생각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1175년 여조강과 함께 편찬한 그 신유학 최초의 선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희가 여조금을 초청하여 2달간 함께 머물면서 주돈이 정의, 정오, 장제 글과 말에서 622개의 조에 있는 문장을 뽑아서 14개의 주제장들로 이제 책을 편찬했습니다.
숫자를 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편지도 그렇고. 아이 진영첩은 네.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정확하고 성향이 뭐 해서 있나 다 봐요. 헤아리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진영첩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 지금 이제 북송 오자 중에 네. 이제 소홍이 배제가 됐었는데 소홍이 배제된 이유는 그의 상수철학이 너무 도교적인 색채가 있고 도덕적인 이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라고 모아서 이제 4명의 글과 말이 실려져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주제를 보면 뭐 도의 본체, 학문의 요점들, 사물의 탐구서부터 뭐 뒤로 가면 뭐 훈계와 권고의 말, 이단적인 학파와 그의 가르침을 변별해냄, 성현들의 말씀을 논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북송 오자 중에 이제 누구지? 소홍. 소홍을 제외한 4사람의 그 말들을 이렇게 뽑아서 책을 만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사록이라는 게. 편집한 책이지 편집한 저술이 아니고 그냥. 네. 다 이제 의도는 있겠지만은 네. 근사라는 말이 이제 논어에 나오는 이제 그래서 근사록이 왜 역사 그 당시에 4명의 글을 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의의가 있냐면 주인은 이러한 근사록이 사서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단순히 북송에 걸출한 유학자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철학의 여실한 모습이고 그게 이제 완결이고 완성이라고 이제 보았고요. 이러한 이제 근사록이 이제 15세기 1415년 황제 명령으로 편찬된 성리대전의 이제 모델이 됐고 이런 성리대전은 어떤 중국을 지배한 유학의 어떤 기본적인 청사진 역할을 했었고 이러한 근사록이 그 이후에 주자 이후에 700년간 중국에 영향을 미쳤었고 한국과 일본의 사상계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성리학 책은 다 이제 네. 근사록의 체제를 모델로 해갖고 모방해가지고 이제 네. 했다는 그 얘기죠. 이제 주자 쪽에서는 이제 근사록이고 왕양명 쪽에서는 또 전승록이고 그렇죠. 근데 사다리 사서로 올라간 사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 되면 주자가 자기 사서 집주하고 난 다음에 근사라고 별로 얘기 안 해요. 사서 집주 안에 이제 여기 보면 북송 오자를 거의 이제 뭐 다 소화해가지고 자기가 녹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의 과정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그 것은. 완성하기 전에 이제 또 자기 혼자만의 작품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또 이제 뭐 우리 앞에 세간에 했잖아요, 그죠? 장식 뭐 이런 묘주병. 이런 사람들 이제 서로 주자가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발전해갔던 사람이니까요. 아까 뭐 편지가 2,000통 했는데 동네 여시한테 줬는 편지 많고 장식한테 줬는 편지 주고 받는 건 정말 많아요. 보면 네. 주자. 아까 또 전에 했듯이 그 뭐 육상상하고도 뭐 됐지만 네. 고사로 육상상보다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더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주의가 철학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어떠한 새로운 전망을 부여했을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이제 본인이 정리한 신유학 사상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제 리 개념을 상세히 설명을 한 게 있고 리와 기를 이제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한 게 있고 태극의 개념을 발전시킨 게 있고 인의 가르침을 어떤 최상층으로 최고조로 달하게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제 신유학의 방향이 뭐 결정했는지 확정지었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이제 북송 오자를 전부 종합하면서 이제 성명의리지학 그죠? 아까 왜 얘기했듯이 왜 천리와 인욕의 얘기 군자 소인의 관점에서 이제 주자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자기 완성 그죠? 꼭 정치서라기보다는 있잖아요 그죠? 뭐 사대부들의 자기 완성 뭐 이런 학문으로서 성명의리지학으로서의 이제 관점을 정리했는 거죠 그죠? 다 알다시피 이제 주자는 이제
가장 주자 철학의 개념 중에서 양대축이 이기잖아요. 네. 그죠? 예, 이기고 아까 이제 이는 정의천이가 후기에 가서 이름이량 위지도를 소위 이량 위지도 도는 리다 말이야. 그죠? 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구술의 결,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연지고이자 소당연지치, 그죠? 만물이 그러한 까닭이자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법칙으로서의 그죠? 인간의 본성이자, 그죠? 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 기가 옆으로 돼 있어, 옆으로. 옆으로 석삼자 비슷하게 옆으로 돼 있었는데 그 옆으로 돼 있는 거는 수평 이동을 나타내요. 바람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돼 있는 거는 수직 이동을 나타내거든요. 비나든가 뭐 있잖아요. 뭐 눈이라든가 밑으로 내리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바람을 움직이고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움직이고 번개가 벙벙벙 치고 뭐 이런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 그래서 밑에 보면 중간에는 쌀밑자잖아요. 쌀밑자. 우리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하듯이 이제 어떤 힘, 에너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소리, 색깔, 냄새가 있으면서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만물을 잇는 에너지라든가 뭐 운동하는 측면, 그죠? 그 소리, 색깔, 냄새 있고, 그죠? 형상이 있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기의 측면으로, 그리고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고 만물의 존재 근거이자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칙으로서의 기,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제 모든 만물을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이기관계를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결시이물이라 할 때도 있고요. 개념상 구별되는 별따로의 두 개다. 그지? 완전히 하나는 형이상, 하나는 형이하라고 하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 있어야 사람이 되는 까닭하고 사람의 몸을 이루는 재료하고 두 개 모여야 지금 현실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 선생도 사람이 되는 이치가 있고 사람이 되는 기운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네. 있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되는 까닭이 없이 유 선생이 그냥 몸만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는 또 안 성립도 안 되고요. 네. 그죠? 이 두 개로서 이제 설명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태극 개념 우리 전에 이제 이거 육상상하고 네. 논쟁하고 할 때 보면은 앞에서 이제 주도니의 태극 도서를 갖고 오면서요. 태극은 리다, 리는 또 하면은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제 형이상과 형이하의 붕괴를 마땅히 하면서 이제 역유태극하는 시생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탈 정기륭 하듯이 그 태극의 개념을 이제 주자가 명확하게 세우면서, 그죠? 주자가 뭐 태극 도설이라든가 이런 책을 쓰면서 주자가 했고요. 인개념에 있어서도 이제 주자의 인설의 그 가장 정치한 그 의미를 보면은 이제 논어 이전에는 이제 주로 그 임금이라든가 그 뭐냐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 무사가, 그죠? 정치를 잘하고요. 또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 보고 인하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경, 서경, 역경에는 인이라는 글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역경은 좀 시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논어에는 아마 109번인가 나오고, 뭐 대학 중용에도 뭐 그렇게 그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인야자는 인야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 인이다, 그죠? 친친이 위대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인에 대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맹자가 뭐냐면은 인은 인심이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맹자가 측은지심 인지단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서 이제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대에 가면은 이제 주로 그 뭐 원정, 리정,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천인 가문설적인 관점에서 뭐 인에 대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주로는 한대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인의를 뭐냐면은 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을 많이 얘기했고요. 그럼 올 의자 의는 밑에 보면 나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의를 자기하고 관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아마도 그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의 거기 이연성 선생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서는 한당 그 유교 사전에 보면 그 자세히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 글자적으로만 해석했지 철학적으로 해석은 아무도 못했거든요. 이제 철학적으로 정말 해석했던 사람은 아까 나름으로 해석했던 사람은 이제 정호예요. 정호. 정호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식인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는 이제 의서에 의하면은 이제 마비되어 있는 것을 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에 대한 가장 그 상황을 제일 잘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만물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인이다. 그죠? 대인은, 인자는 만물하고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입장의 이제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호상학파, 먼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각론적인 입장에서 인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러 해석하고 있지만은 주자가 인설이라는 그 몇 글자 안 되는 책에서 이제 하면서 인에 대한 그 글자에 보면 인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자연이 이제 하늘이 원정 리정으로 이제 정해된다 말이야. 원정 봄추나 추동으로 정해되는 그 하늘이 원정 리정이 되듯이 그리고 원정 리정에서 원이 형 리정을 포괄하고 그죠? 봄이 여름, 가을, 겨울을 포괄하듯이 인간한테는 인의 예지가 있다. 그죠? 각각의 대응되게. 그죠? 인의 예지가 있는데 인이 전부 포괄한다. 그래서 인의 유래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럼 인이 뭐냐 말 설명을 하면서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갖고 하면서 이제 인은 심지덕이자 애질이다 말이야. 그죠? 아까 맹자가 이는 인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말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 인지단, 인간의 본성, 덕 이런 것에서 그러고 주역이라는 글자에서 갖고 와가지고는 이는 그 뭐냐면은 심지덕 애질이 그지? 그 뭐라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 본래 지니고 태어난 것이고 애질이다 말이야. 그 논어에 보면은 뭐 이는 애인야락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는 애인야락 하는 말인데 사람을 남을 사랑하는 거다. 지는 사람을 아는 거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갖고 와서 이제 인과 애의 관계에서 주자는 이제 이는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고 성정론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했지만 어쨌든 간에 천고에 보통은 심지덕이 애질이 이 6글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학파들이 못 해석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제 정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하고 한 몸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인자의 경지를 얘기한다 말이야. 그죠? 비록 그 경지를 얘기한 말처럼 아주 뛰어나고 했지만은 인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만물하고 한 몸이 되지, 인이 만물하고 하나 되는 게 곧 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각론자들한테는 인자는 지자를 겸하지만 지자는 인자를 겸하지 못한 자는 점에서 그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주자가 이제 820억 장자 뭐 하여튼 나도 글자 이제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나도 기억했는데 620억 장자 뭐 하여튼 그 인설에 아주 정치한 인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책 번역하고 네. 그거 연관해서 편지 글을 나도 번역해서 해봤는데 그 주자의 이 인설은 정말로 좋은 그 동아시아의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유교의 특징이라 그럴까 형이상학이라 그럴까를 전부 다 이제 모아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책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논술책 할 때 내 인설책 전부 기본 교과서에서 학원에서 대학생들은 안 사보고 학원에서 교재를 어쨌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주자의 이 업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철학에 있어서의 이런 업적, 철학적 개념을 하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왔지만은 완성자가 아까 종합자잖아요. 와갖고는 이제 점점 풍부하고 정립하고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주론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태극 이기 개념으로 그죠? 우주 발생론 그 존재론을 설명하고요.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점에서는 이제 뭐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죠? 뭐 인의 예지 뭐 다 나름으로 주자가 다 개념 정리 나름대로 하죠, 그죠? 성이 뭐냐, 정이 뭐냐, 또 심통성정 그러고 뭐 나름으로 주자의 업적이 다 그대로 그죠? 있는 거예요, 그죠? 본연지성, 기질지성 뭐 개념을 전부 만들면서 정리했는 작업이 이 주자의 업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빠르게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결정한 것을 보면 당시 시대가 유불도 세 사상이 있었고 유학 안에서 주도니의 역경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 장제의 기철학, 소용의 상수철학, 정의정호의 이철학 등 다양한 경향들이 있었는데 주인은 젊은 시절 불교에 끌리기도 했으나 스승 이통이 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제 정씨 형제의 리철학, 특히 정의의 철학을 선택을 했고 이후 800년 동안 신유학은 리학이라는 말로 불리게 됩니다. 그에 맞섰던 조류가를 살펴보면 이제 보통 심학으로 불리우는 리를 성 대신 심과 동일시한 육산상과 왕양명의 사상조류가 있고 한 왕조 때 유학으로 돌아가서 고증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몰두하자는 한학이라고 불리는 17세기, 18세기 고정운동이 있지만 주자 이후에 주의의 영향권을 벗어난 유학사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 개념이 심화된다는 측면을 보면 주자의 이전과 이후에 그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리라는 개념에 접근한 사람이 이제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정의 말을 보면 정오가 만물이 모두 리를 가지고 있다. 정의는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그것의 리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물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리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사회에 두루 미치도록 확장시킬 수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나 진리이다. 이러한 그 이정에 대한 표현을 볼 수가 있고 주자는 이제 본인의 저서에서 하나의 사물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리가 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도 리는 있었다.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눈으로 볼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와 기를 봤을 때 주자가 해석하는 걸 보면 리와 기를 따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리기학이라고 하지 않고 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자가 리를 더 우선적 가치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건지 어째서 이 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가 되는 건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제 주제별로 네. 이제 성즉 리, 심즉 리 다 리잖아. 예. 리잖아. 근데 그 리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형이상자고 그다음에 우리 만물이 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된 까닭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명실상부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마땅한 법칙이 이잖아요. 송명의리지학. 근데 우리는 성리학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성리학이란 말 잘 안 쓰고 이제 송대 유학이라든가 명대 유학도 다 리학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거든요. 이제 리기가 현실상에서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분리되지 않지만 개념상으로는 엄연히 구분되거든요. 주자의 주제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학이라든가 요즘 말로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되는 까닭이 뭐고 그리고 이 까닭에 맞춰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돼서 인간의 자기 완성이 되는 성인이 되는 학문이 그 주자의 리학이고 왕양명의 리학이거든. 그렇다 보니까는 길을 탐구해서
우리가 그 기, 음양, 오행 이것 탐구해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분명히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지만은 주자의 관심사라든가 주자의 우선 주제는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되는 까닭은 뭔가, 인간은 어떻게 어떻게 행위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가 이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리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물론 이제 별개는 아니지. 별개는 아닌데 주제별로 봤을 때는 리학이라 그랬고, 물론 이제 수양의 측면에서 인간은 기질을 타고났고 인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청탁이 있고 후박이 있고 명암이 있고 뭐 성세가 있고 있잖아. 이 기질을 물론 이제 타고난 기질을 바로잡고 훈육시켜서 뭐 해야 되냐? 리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거든. 리를 제대로 실현시켜야 되는 거거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학인 거죠. 리학이 만약에 이제 주로 이제 뭐 했지만은 구슬이 있으면은요, 그 안에 이제 구슬이 있으면 구슬이 물에 있으면 물이 막 구슬이 드러나는 게 리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앞에 구슬이 어디 있냐 하면은 물에 있단 말이야. 그럼 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은 깨끗하게 하고 뭐 하고 해야 리가 들어가는 주제 여기서 관심사는 뭐 구슬이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네.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구름에 가리고 있단 말이야. 네. 주제는 뭐냐면 태양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지. 이게 구름을 가려야 물론 되는 거지만은 주제는 태양이 드러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리학이 되는 거지. 네. 이 구름학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구슬이 드러나는 게 예, 목적이지 물을 깨끗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인 거죠. 수단에 구슬이 잘 어떤 간에. 그래서 주자의 학문은 이제 가보면은 리일분수잖아요. 리일분수잖아. 또 율곡은 이통기국이라 그러겠지만 리는 하나이지만은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다 말이야. 다양하게 실현된다 그러는 거거든. 리는 하나지만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 리일 분수를 나눌 분수니까 리는 하나지만은 나누어져 갖고는 나누어져서 여러 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인간 되게 된 도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인간 되는 게 각각의 부유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분수의 뒤에 뜻은 뭐냐면 하나에 된 인간의 이치를 어떻게 드러내 가지고 인간답게 되는 거야. 리는 하나인데 마치 세포가 나누어져 갖고 나누어져서 여러 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사람들 거의 다 그 잘못 해석하고 있어. 분수가 좀 더 어떤 실현의 실현이 매니페스테이션이지. 진영철이가 그걸 나도 진영철 보고 배웠어요. 나도 옛날 우리 선생들한테 배울 때 이는 하나지만은요, 그죠? 나누어져서 서로 다르다는 식으로 뭐 했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니는 하나지만은 그죠? 각각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죠? 어떤 때는 강에 나타나고, 어떤 때는 호수에 나타나고, 어떤 때는 바다 위에서 나타나지만 다 니가 나타나는가 말이야. 제대로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지. 니가 그죠? 나누어져서 다르다가, 나누어져서 다른 게 아니라 니는 하나면서 각각의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뭐 하지만은 하나야. 그죠? 네가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야. 네가 달라지면 인간 된 네가 다르면 큰일 나잖아 그거. 그죠? 다른 조건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실현되고 나타난다는 거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안 돼 그거. 그죠? 디퍼런트라 하면 쪼개져서가 아니라 그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다양하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죠? 부모하고 효도해야 되잖아.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이치는 하나지만은 효도하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효도해야 된다는 이치가 다르다 하면 그 큰일 나쁘는 거잖아요. 그죠? 방식은 다양한 거야. 그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보면 거의 10중 8구 여러분들 한 논문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해 놨어. 그 잘못한. 나도 그렇게 해석하고 배웠는데
이 진영첩의 그 주자 신하관인가 거기하고 영어책 내가 논문 봤는데 그거 보고 내가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눌 문자가 그 나눌 문자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매니페스토테이션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 상성, 거성, 입성인데 거성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냥 평성으로 하면은 나누어져서 하는데 이거 이제 거성을 한 풍부된 것은 풍부라는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나누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풍부라고 해석했는데 풍부. 나도 이 진영책 보고 배운 거죠. 그 주제가 나왔네. 주자 성리학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까 지금 해석했는 이 하나의 리를 어떻게 다양하게 실현할 건가 이게 주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학인 거야. 예. 리가 원래 다르다 해버리면 큰일 내. 사람들이 보면 리는 하나지만은 뭐 나누어져서 다르다 이렇게 해보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네. 풍부돼서 다양하게 실현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다르다 해보면 십중팔구 아마 네. 뭐 이런 소리 한 거 있지만은 지도 교수가 주자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주자했다는 사람도 다르게 있어요. 내 시중에 태계 율곡 뭐 이렇게 책 번역하는 사람 리일 분수를 그죠?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보면 그죠? 나누어져서 뭐 다르다 이렇게 이일 분수를 해석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리가 달라져 뿐 나눠져서 달라져 뿐 큰일 나는 거야. 리는 하나야 하나. 이치는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 등이 이치가 달라져 뿐만 안 하잖아요. 이치는 하나인데 뭐 분필로 그리든 간에 짝대기로 그리든 간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리가 여러 개가 나누어져서 다르다 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 사람이잖아. 사람에 되는 이치는 하나야. 근데 이제 각각의 유 선생이 사람 구실하는 방식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에서 다르게 하는 거고 그렇죠. 김 선생이 하는 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그 이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이치가 다르다 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너랑 나랑 다른 종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다른 하나는 인간이고 인간 아닌 이치가 다르다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치는 하나야 하나. 근데 실현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리학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그걸 이제 기를 어떻게 훈육 통제해 갖고는 네. 이치를 실현하게 할 거냐.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 재료잖아. 그 재료를 통해서 이치가 있으면은 어떤 시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이 이치를 실현할 건가. 네. 그죠? 그게 이제 리는 추상적이고 하나의 표준이고 지표를 제공한다면은 이제 기라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공간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죠. 네. 어디 보면 보편이고 특수고 그죠? 구체적인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리 개념의 이제 분류를 이제 간단히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의 분류가 자연, 본연, 필연, 소위연, 당연, 스스로 그러한 리, 본래적으로 그러한 리, 반드시 그러한 리, 그런 까닭으로서의 리,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리,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책 안에서 볼 수가 있고, 주인은 마음의 주제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주제자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만 리를 말하고 중요한 점은 이 리를 태극과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와 기의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북성 오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장제는 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을 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점은 리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말했지만 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리와 기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주인은 리와 기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리는 도를 가리킨다. 도는 물질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 있고
만물을 비롯되게 하는 뿌리이다. 기는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사물들이 생성되는 물질적 바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보면 또 이 우주에 리 없이 기가 존재했던 적은 없으며 기 없이 리가 존재했던 적도 없다. 기와 리는 분명히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 도저히 각기 다른 자리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리가 먼저 있고 기가 나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서에서 그 리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자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리가 기보다 앞섰고 기가 리에 따라 작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앞선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 얘기한 거잖아. 네. 네. 소현지고 소당현지 즉 그죠. 정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다 하는 위치 있고 이 이치는 현실에 그거 뭐야 이건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정삼각형이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이는 그 원리상으로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는 책상 글상 탁자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개념적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리가 앞서고 그죠? 존재상에서 볼 때는 기가 펀더멘털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기초적이고 토대적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리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주자가 항상 결시이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상리 불상작 하는 거지. 아까 했죠. 그죠? 태극의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은 태극의 개념을 반드시 필요로 했고 태극이 아니면 리와 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결국 이원론으로 흐르기 때문이었다. 태극의 개념은 음양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었었고 태극 개념은 주위에 와서 비로소 완전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주돈이는 태극을 리와 동일시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태극은 하늘 같다 그리고 만물의 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둘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주자 태극 주돈이가 썼는 게 이제 태극도설이가 태극도설 이제 통서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자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해설을 붙여요. 해설을 붙이면서 이제 역유태극하는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생 8개 정 기륭인데 이걸 이제 주도리는 이제 태극, 음양, 오행, 만물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나름으로 그림 그리면서 했는데요. 이제 주자는 이제 여기서 음양이라든가 오행이라든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하는 거는 직접 운동하는 거는 기고 그죠? 운동하는 까닭 소위은 지고니까 그죠? 운동하는 까닭은 니다 말이야. 이름 일양하는 거는 기고 소위 이름 일양 건 도가 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태극 도설이라든가 통서 같은 거를 이제 쭉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한번 또 쉬었다가 가볼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